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6주차죠. 6주차의 주제는 그 투자 분석하고 이제 금융론 많이 나오는 거 이제 하나 볼 텐데, 그 84페이지 그 보시면서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보신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 거는 뭐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감기가 안 떨어지네. 난 거 같으면 또 생기고. 그 취득을 이제 했죠. 부동산 투자 단계가 취득, 운영, 처분. 근데 이제 그 운영 기간이 뭐 투자자 이제 생각 나름이겠지만은 운영 단계에서 기대되는 게 뭘 기대하면서 투자하죠? 운영 단계에서 얻는 거? 소득이득, 임대 수익이죠. 그리고 처분 시에 자본이득. 이게 장점 중에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운영 기간 중에 이제 소득이득의 흐름이 이게 사실상 그 11월, 12월 과정은 뭐 앉아 계시는 연습이고 과목별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기초적인 이제 맛을 느끼는 시기인데 제일 11월, 12월 과정 다 잊어버려도 돼요. 송구영신이니까.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은 그래도 두 가지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만 있으면은 석세스 하신 거죠. 지난주에 보셨던 그 가이순전후. 이건 뭐 워낙 중요하고 계속 가이순전후 읊고 다니셨죠. 밤길에서. 가이순전후. 아마 그러시면 됐고요. 그리고 수요공급에서 그 대체제 보완제 두 가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있었지라는 아슬한 추억으로 이제 갖고 계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과목에 다 들어오는 게 거의 힘들어요. 그러면 몸이 아파요. 가능 청소득, 순영업소득. 여기까지가 이제 무슨 투자랑 비교되는 거였었죠? 총투자죠. 그렇죠? 총투자, 뭐 부동산 가격, 그리고 이제 총자산 다 같은 말인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뭘 뺐죠? 부채 서비스. 이 용어에 대한 의미가 작년에 나왔었죠. 부채 서비스 이게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러면은 저당권 털어냈으니까 내 것이 남았죠. 나에 대한 배당액을 세전현금 수지고 여기다가 이제 뭘 뺐죠? 빼면은 이제 나오는 게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이 가시순 그건데 그럼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우리 시험 표현하면 지분 투자, 그 자기 자본. 이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요거에 대한 자유로운 이제 상상력을,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으시면은 무조건 네 문제는 맞아요. 이게 10점짜리. 그래서 그 뭐 가불병정 몰라도 10점이 올라가는데 엄청난 기여도가 이거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이거 몰라도 이건 이제 10점이 순식간에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파트인데 근데 싫어하죠. 아이씨 저거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러시던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민법을 이제 100점 맞으면 되는데 그 파란색 영역이 이제 뭐냐면은 투자자들의 이제 내용 중에 저당 투자자, 간접 투자자 그러는데 저당 투자자의 몫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 사이에서는 이제 아주 에이스죠. 올해는 이제 지문으로만 나왔으니까 아마 29회 때는 요것이 얼마냐 분명히 물어보는 문제가 100%입니다. 계산 문제로. 그럴 때 이제 영업소득세 자료가 주어지더라. 근데 27회 때처럼 복잡하게 안 주어지고 그냥 평소에 나왔던 대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하고 유효 사이는 뭐가 있죠? 영업경비가 있죠. 영업경비 에이스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에이스, 20회 이후의 에이스 이렇게 됩니다. 왜냐 계산 문제를 내려다 보면은 순을 물어보든지 세후를 물어보는 게 거의 한 80, 90%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물어보려면은 결국 요걸 건드릴 수밖에 없고 요걸 물어보려면은 요걸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은 주어질 것이고 요 사이에 공실이 하나 더 있죠. 그럼 대손 기타 수입이 있는데 공실도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이제 그 뭐죠 마치느냐 못 마치느냐 결정적인 것은 경비에 대한 항목을 아느냐, 영업소득세 계산하는 걸 아느냐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처분 단계도 있지만은 처분 단계는 지금부터 논할 내용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자는 이렇게 추정이 되는 투자하고자 하는 이제 그 투자 대안으로부터 내가 얼마 정도 취득하고 그 운용 기간 중에 소득이 이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추정치죠. 이것은 실제치가 아니라 다 추정치인데 이 추정치를 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분석하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 있어요. 책에는 없는데 이거 지난주에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문으로 자주 나옵니다. 요거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을 분류하는 방법은 우리 시험상으로 뿐만 아니라 경영학칙도 그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우리가 이제 논하지 않았지만은 그 화폐 시간 가치라는 논리가 나와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인데 요거 가지고 분류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험에서 주로 언급합니다. 내용은 뭐 찬찬히 되지만은 이 분류하는 체계도 자체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화폐 시장 가치라는 것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런 논리인데 요거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비할인 기법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단순하겠어요? 복잡하겠어요? 고려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50년 전에 쌀값이 짜장면 값이 얼마였었죠? 잘 모르죠. 한번 200원, 500원 했나? 200원? 요즘은 짜장면 값 대빵 비싸죠. 먹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네. 한 2,000원 하나? 5,000원 해요? 근데 집에서 짜장 먹고 싶어 그러면 짜파게티 하나 던져줘서 먹어보라 그래가지고 어느 게 실전에 나가는 짜장면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200원하고 500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50년 차이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판단하는 거야. 무시하고 판단하면은 야 짜장면가 200원이었구나 되게 싸네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방법이야 이게. 그런데 이걸 고려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할인 기법이다 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려하지 않는 거랑 고려하는 방법을 구분할 때 지문으로 이제 정답으로 꽤 나옵니다. 그래서 뭐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근데 거기에 이게 O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려하지 않는 방법에 우리 시험선 상에서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부터 할 내용인데 어림셈법은 느낌상 간단하게 하는 거야, 복잡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림셈법이잖아. 얼마나 쉬워요? 어림 잡아서 하는 거야, 어림 잡아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율 분석, 우리 시험표는 아마 비율 분석법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어림셈법은 다시 종류가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승수하고 그 승수법하고 이제 수익률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림셈법이라는 논리가 문제가 나오면은 얘는 특징을 잡아야 돼. 얘는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구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 기간을 길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치 소득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취득을 하고 처분 있죠. 처분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취득과 처분 사이에 투자자가 한 5년 정도 보유할 생각이 있어서 5년 정도 운영해서 임대수 얻으겠다. 그럼 5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하다 보면 이게 이제 1년 후하고 5년 후에 10만 원이 똑같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 가치를 고려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림셈법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처분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이게 다 책에 있어요. 그리고 1년 소득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매년 소득이 똑같다 가정하면서 1년 소득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간단해요. 근데 승수법하고 수익률법이 이 어림셈법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두 가지가 서로 역수관계 있다까지 나옵니다.
이때 승수는 뭘 말하냐면은 회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계산 문제로 나왔었죠. 회수 기간. 투자자는 본인이 얼마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이 투자한 돈을 얼마 만에 회수할 것인가 관심 있어 없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있어요. 그래야지 회수 기간이 짧을수록 더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야? 유리한 거죠. 그래서 회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가 내 돈은 빨리 회수하고 나머지 기간 가지고 남의 돈 가지고 수익 창출하는구나 뭐 이런 논리야. 그래서 회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제 유리한데 두 가지가 같은 방식이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승수라는 말이 이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 보니까 얘를 단순 회수 기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수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회수 기간도 길어진다는 거야. 그럼 좋아진다는 건 나빠진다는 거야. 나빠진다는 거지. 뭐 이런 내용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 문제로 나왔었죠. 수익률법은 또 투자자가 본인이 투자한 돈을 얼마 만에 회수할 것이냐라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은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 정도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이것도 관심이 있어요. 투자한 돈 대비 수익이 나오면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정도 수익률이 나올 것인가 그거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아요? 아니면 높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죠. 이거를 그래서 우리 시험은 회계적 이익률이다라고 회계적인 용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X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승수에 대한 종류가 몇 개 있고 역수니까 두 가지 종류 여기에 해당되는 역수도 몇 가지가 있더라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제 비율 분석법에도 비율이 몇 개가 있어요. 올해도 이제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이것만 해도 올해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 내용이 없잖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몇 글자 했는데 세 문제가 나온 거야. 굉장하지 않아요, 결혼? 여기 가불병정 있어 없어요? 없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비율에 대한 몇 가지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무효냐, 취소냐, 악이냐, 선이냐, 대리인 꼈냐, 안 꼈냐, 그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게 법률 행위야,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승수 크면 안 좋은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용상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하는 방법, 이게 이제 심상치 않은데, 여기에 종류가 이제 먼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인 명칭은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명칭도 심상치 않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할인이란 말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기법에 해당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소득을 가정하고 처분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거야. 그럼 아주 복잡하게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 걸리게. 그럼 우리는 그걸 안 풀면 되는 거야. 얼마나 이제 선택이 간단한데요. 복잡하네? 안 풀어. 이렇게. 근데 간단하네? 풀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출제원들이 이게 난이도가 세다는 걸 알아요. 학교에서 강의하실 때도 학생들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복잡한 거는 뭐 하나는 가끔 내지만은 개념에 대한 논리가 이제 올해처럼 개념에 대한 단순한 논리가 이제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거 들어가는 순간에 나중에 보면 계산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걸 나온 기출문제를 보면서 허걱하셔서 나 이거 자체를 안 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거 낸 거를 자체도 안 하시다 보니까 좀 나중에 후회하시더라고요. 이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이제 순영가라는 게 있어요. MPV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어를 써주죠. 그리고 이제 수익성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익성 PI다라고 수익성 지수를 얘기하고,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IRR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렇게 뭐 자세하게 하시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이제 매지선다죠. 오지선다야. 다음은 중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분석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해당되는 게 4개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해당되는 거 할인법에는 지금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오지선다를 만들 수가 없죠. 단독 문제로. 그래서 뭔가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그 하나가 이제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회수기간법을 단순 회수기간이라 하는데 이것이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고자 회수기간인데 현가회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회수기간이긴 한데 이제 무슨 논리야?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 현가란 말이 붙어 있어요. 나중에 현가회수기간은 두 가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 못 내니까. 이거는 이제 현가란 말이 나온 거죠. 현가라면 현재 가치라는 뜻이니까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회수기간법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는 이제 그 기본서 하면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종류를 따지면은 내용상으로 이제 이쪽이 많아요. 근데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은 종류가 이것이 전부야. 기본적인 명칭을 이렇게 유사한 명칭을 이제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딱 네 가지가 나오죠.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그리고 현가회수기간에서 순수내현이 나옵니다. 순수내현만 뭐다?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논하는 어떤 명칭이 나오더라도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참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작년에 나온 거,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OX.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을 고려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이건 X가 되죠. 지금 오픈북이죠? 회계적 이익률법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순수내연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고려하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이런 걸 잘 알아두세요. 얼마 전에, 3년 전에 정답 체크 항목으로 뭐가 나왔냐면은 요 문제를 내면서 수익성 지수법은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럼 OX. X잖아. 이게 마지막 5번에 나왔던 지문이고 정답이었어요. 순수내현. 근데 순수내현만 아시고 뒷말을 모르면은 또 의미가 없죠. 어떤 분은 순수내현은 무슨 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하시던데, 그 네 단어죠, 네 단어.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그리고 현가 회수기간. 이 말만 착착 붙고, 여기에다 요 종류하고 나중에 의사결정 딱 한 가지만 공부하셔도 될 정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선택 상황은 이렇게 하시면 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의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두 가지는. 반드시 하시되, 할인법에 대해서는 이제 할 거 안 할 거를 저희들은 판단할 수 있는 선관이 가능해야 된다.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이에요. 학교는 몇 점 맞으면 돼요? 최대 80점만 맞고, 민법은 그냥 한 16문제만 맞으세요. 16문제. 40점만 겨우 넘기셔도 학교는 때 붙으실 겁니다. 라고 이제부터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요거하고 이제 요거. 단순하게만 봐도 3문제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4페이지 어림셈법에 보면은, 거기 제가 말씀드린 게 쭉 나오죠. 그 동그라미 1번, 개설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중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르친 건 안 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2번처럼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처분도 고려하지 않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 종류가 뭐가 있다? 승수하고 수익률법이 있다. 그 승수는 동그라미 4번에 회수기간을 알아보게 한 것이고, 수익률은 이제 이익률을 알아보게 한 거다. 둘은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를 근데 거의 대부분 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드립다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승수법은 승수가 몇 개 있나요? 많지도 않죠. 승수의 종류가 만약에 87만 가지 있었다. 그러면 공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딱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는 이유가 칠판이 너무 높아 이거 할 때마다. 이 승수라는 것은 얼마만에 회수해야 되느냐를 알고자 하는 거니까, 회수할 금액은 이거잖아요. 그 투자할 때 취득할 때 들어간 돈 있죠. 요거를 이제 회수를 해야 돼. 그러면 승수를 논하려면 우에 투자액이 들어갑니다. 투자액이 들어가. 그리고 요거를 회수하는데 뭐 가지고 회수하겠어요? 번 돈 가지고 회수하겠지. 근데 부동산 자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거니까 취득한 것이 창출하는 이 소득 있잖아. 소득 가지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느냐,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소득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투자한 돈이 소득의 몇 배냐를 논하는 과정 중에 그 몇 배라는 논리가 이제 회수 기간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떤 소득과 어떤 투자액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의 소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소득 가지고 하는지는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론에서 논했던 가, 유, 손, 전, 후라는 소득은 5개가 있잖아요. 그 5가지 소득인데 그중에서 여기 보니까 총소득하고 총소득은 2개로 돼 있죠. 그렇죠?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그냥 2가지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묶자는 거야. 어차피 둘 다 무슨 소득이기 때문에. 둘 다 총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소득이라는 명칭을 써. 명칭을 쓰고 뭐만 붙이면 돼? 이게 무슨 법이야? 승수법이잖아. 승수법은 항상 뭐가 붙어야 돼? 승수가 붙어야 돼. 승수가 안 붙으면 승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름도 승수인 분이 계시잖아요. 승수라고 불러드려야지 승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보면은 총소득에다가 뭐만 승수법이네. 승수를 붙이는 거야. 아 쉽다. 아 쉽다. 다만 이제 이게 그럼 총소득 승수를 물어봤을 때 가능으로 해야 됩니까? 유효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출전이 제시해줘. 가능으로 하라, 유효로 하라. 주어지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그 공식을 만들 수가 있지. 공식 어떻게 만들어? 소득분의 투자니까 그 총소득 승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총소득 승수니까 총소득 어떻게 하면 돼? 밑으로 깔아요, 위로 덮어. 밑으로 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수네 깔아 뭐를 명칭을 밑으로 깔아. 그래서 이제 이걸 밑으로 이렇게 깔면 돼. 그 총소득을 이제 깔고 이제 승수가 되려면은 회수할 이제 대상 금액이 나와야 되죠. 그것이 투자액이잖아요. 그 투자액을 우리 덮어야 되는데 무슨 투자 덮어야 돼? 총투자, 지분투자. 총투자. 왜 그런지 아시지? 어디까지가 총투자라 그랬죠? 순영업소득까지가 총투자는 비교된.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투자를 위에다 덮는 거야. 그 승수니까 명칭에 해당 소득 밑으로 깔고 회수할 대상 금액인 투자를 위로 덮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공식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책상에다가. 맞춰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저 직접 지켜본 모습인데 적어놨는데 틀렸어 막 이러시더라고요. 여태까지 2가지 스타일이야. 책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총소득 승수란 총소득에 대한 청투자액을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하거든요.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그쵸? 그럼 포인트가 대안이잖아. 올해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아시면 하나는 그냥 쉽게 맞췄는데 그 대안이란 말이죠. 대안이 뭐라고요? 대안은 분수. 그쵸? 그 대안 앞에 있는 걸 밑으로 깔아야 돼? 위로 덮어야 돼? 밑으로 깔아. 그래서 이제 대안 밑에 있는 걸 총소득 밑으로 깔고 위에 있는 걸 위에다 덮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지, 구조가. 또는 이렇게 나와요. 총소득 승수란 청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두 가지 스타일로 이제 통일이 된 것이 천만다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어적으로만 잘 하시면 돼. 그래서 명칭을 깔고 덮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면 총소득 잡았지. 무슨 소득까지 할 수가 있어? 이제 소득이 하나 더 남아. 순영업 소득 남았잖아. 그럼 순영업 소득에다 뭐만 붙이면 돼? 승수만 붙이면 돼. 승수법은 꼭 승수가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면은 순영업소득에다가 승수를 붙여서 순영업소득 승수가 되는 거야. 너무 길잖아, 근데. 그래서 이제 의미만 순자만 들어가도 의미가 통하니까 그래서 순자 붙이고 순소득하고 승수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아주 절대적인 지존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그럼 순소득 승수야. 그러면은 깔어, 뭘 깔어? 그쵸. 이게 명칭을 깔아요. 순영업소득을 밑으로 깔고 덮어. 뭘 덮어요? 총투자 덮어요? 아니면 지분투자 덮어요? 당연히 총투자 덮어야 되지. 가유순까지는 총투자니까. 저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식을 암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흐름만 아시면은 요거 안에서 이제 그 승수 논리를 맞추면 되는 거죠. 승수가 무슨 뜻인지 알면 되는 거야. 회수기간이구나. 요거를 회수해야 되는데
총투자를 총소득 한번 회수하는 거 총소득 승수. 총투자를 순영업소로 회수하는 거 알아볼까? 순소득 승수. 그러고 나서 이제 부채 서비스 저당 부분 털어냈죠. 저당 딱 털어냈으니까 무슨 투자 개념이야? 지분 투자 개념이죠. 이제 내몫이 남았잖아요. 근데 내몫인데 이게 세전 현금 수지 가지고 하는 게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돼? 승수만 붙이면 되는 거야. 너무 기니까 이제 판서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현금 수지 승수, 세전 승수만 쓰도록 하겠어요. 그럼 세전 승수가 나왔잖아. 세전 승수 나왔으니까 깔어. 승수니까 뭘 깔어? 세전 깔어. 그래서 이제 세전 현금 수지를 밑으로 깔고 이때 덮는 것은 이제 무슨 투자를 바뀐다? 이제 지분 투자를 바뀌어야지. 여기 총 투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 소득이 더 남았죠. 그럼 세후가 남았어. 세후 현금 수지에다 뭐만 붙이면 돼? 승수만 붙이면 되는 거야. 반드시 승수란 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후 현금 수지 승수인데 세후만 쓰고 승수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깔어. 뭘 깔어? 세후 명칭을 깔어. 이게 깔아, 덮어 뭐 이러면 돼요. 뭘 깔고 뭘 덮어요? 그러면은 그거 몰라? 에이, 명칭 깔고 투자 덮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전승수는 새 지분 투자액을 세전현금 수지로 나눈 값이다. 또는 세전현금 수지에 대한 지분 투자를 말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은 이렇게 순소득 승수 집어넣고 총투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분 투자 집어넣는다든지 세전 승수 해놓고 지분 투자에 뭘 집어넣어? 총투자 집어넣는다든지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세전 승수 해놓고 어떻게 나와요? 틀리게 나올 때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를 말한다. 그러면은 X가 되겠지. 반대로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 계산 구조가 아니라 이것은 국어 시험이 돼요. 국어 시험. 뭐뭐에 대한 뭐뭐를 뭐로 나눈 거 그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식의 나옵니다. 그래서 가이순전후라는 이제 5개의 소득이 가이순전후가 결국 몇 개의 승수 총순전후라는 4개의 승수로 이제 규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칭들은 다 통일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게 순소득 승수랑 세전 승수거든요. 순소득 승수를 같은 말로 이제 자본회수 기간이란 말을 써요. 그냥 자본회수 기간 할 때 이 자본은 총자본을 말합니다. 총자산, 총투자. 전체 투자 한도를 몇 년만 회수할 것이냐. 그리고 세전 승수는 자기 자본회수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승수가 잡히면은 이 승수의 역수가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 승수의 역수가 수익률법이 있죠. 역수가 뭔지 아세요? 수익률법에 대한 논리가 나오는데 이거 몇 %냐? 이거 역수 관계가 이제 그 질문으로 물어보는 게 꽤 돼요. 투자론에서 조합이 역수 관계 조합이 총 7개가 있어요. 이거 7개 중에 4개가 여기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5의 역수는 얼마죠? 5분의 1 아세요? 2의 역수는 2분의 1이지. 그러면은 5하고 5분의 1이 서로 역수라 그랬잖아. 역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한다? 역수에 해당되는 얘네들을 더해요, 곱해요? 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럼 곱하면 1이 나오는 게 역수관계라 잡았을 때 그럼 결과적으로 수익률에 대한 논리는 어렵지 않다는 뜻이야. 그럼 두 가지가 역수관계다. 곱하면 1이 나와야 된다. 승수가 말 그대로 소득분의 투자잖아. 그애는 공식이 뭐겠어요? 투자분의 소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승수가 4가지 승수가 나왔죠. 그럼 각 승수에 해당되는 수익률도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겠어? 4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승수에 대한 승수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의 명칭을 알면은 그 명칭에 대한 구조는 간단하겠지. 뭐 하면 돼? 그 수익률에 각각마다 수익률에 해당되는 승수를 어떻게 하면 돼? 뒤집으면은 각 승수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만 여기서 이제 괴로운 게 뭐냐면은 이 각 승수마다 역수에 해당되는 수익률이 있는데 그 명칭이 통일이 안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총소득 승수 역수는 거의 통일이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회계적으로 뭐라 그러냐. 여기 우리하고도 주택관리사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것은 각 기본으로 나오는데요. 거기서 회계 원리에서 이제 총 자산 회전율이란 말을 써요. 공식으로. 총 자산 회전율. 그러니까 회전율이란 말을 꼭 써주는 것 같아. 회전율. 그러면 총 자산 회전율이 뭐의 역수라고요? 총소득 승수의 역수야. 그럼 뒤집으면 되겠는데 여기 총자산이라고 회계적인 명칭을 썼잖아. 그럼 밑에다가 여기 총자산을 집어넣어요. 그럼 위에다가 뭔 소득 집어넣어야 될까? 응? 총소득을 집어넣어야 되지. 요거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는데 시험에 나왔을 때 두 번인가 총자산 회전율이란 순영업소득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었어. OX. 응? 다시 잘 들어보세요. 방금 하고 여쭤봤는데 총자산 회전율이란 순영업소득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렇게 나왔었어. OX. 아니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런가? 순영업소득을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이건 X잖아. 총자산 회전율은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총소득을 총자산으로 나눈 거다. 지금 보시고 여쭤봤는데도 오 이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총소득이 들어가야 되는데 회전율에 총소득 역수니까 이거 일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순영업소득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내더라라는 거죠. 그게 똑같은 지문이 두 번이나 나왔었어요. 그렇게 많이 내진 않고 이제 에이스 똑같은 역수 순소득 승수하고 세전 승수가 이제 에이스인데 순소득 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할까? 우리 시험 그동안의 관행이 종합자본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종합자본하고 총투자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종합 이제 생략해서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 이런 명칭을 쓰기 때문에 그거랑 이제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투자론에도 활용하는 것 같아. 종합자본 환원율, 그러니까 줄여서 종합환원율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뭐의 역수라고요? 순소득 승수의 역수야. 그러면은 밑에가 무슨 투자가 들어가야 돼? 총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위에는 그렇지. 옛날에 18회 때에다 가로친 적도 있었어요. 공식을 적어놓고 이거는 뭐다? 순영업소득이야. 그러면은 명칭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종합환원율이란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OX. 5가 되는 거야. 근데 얼마 전부터 감정평가사 시험하고 우리 시험에서 종합환원율로 명칭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로 나오기도, 요런 같이 섞어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이게 무슨 투자 개념이야? 얘는 총소득, 순소득 역수니까 총투자 개념이잖아요. 총투자 그냥 쓰자는 거야. 총투자. 쓰는데 얘는 무슨 법이야? 수익률법 아니냐. 그 명칭 그대로 살려서 총투자 잡고 수익률을 집어넣어서 총투자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총투자 수익률이 뭡니까? 혹시 좁하잖아요. 그럼 뭘 말한다? 종합환원율을 말한다라고 하셔야 돼. 어차피 총투자 논리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회전율이란 말이 회계적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총투자 논리는 종합환원율구나라고 하셔야 돼. 이 부분이 이제 다 통용이 된다는 게 가장 좀 괴로운 것 같아요. 세전승수가 이제 등장하겠지. 세전승수의 역수에서는 무슨 투자 개념이야? 지분 투자 개념이야. 지분 투자 개념이니까 무슨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총투자 논리는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총투자, 총자산, 종합 이런 말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지분 투자 논리야. 그 지분 투자인데 그럼 세전이 뭐냐? 세전이 지분 투자에 대한 배당액이잖아요. 순영업 소득이 배당 전 소득으로서 부채 서비스는 은행에 대한 배당이고 세전은 나에 대한 배당액이 아니냐. 그 명칭을 그대로 써보자. 지분 투자한 돈 대비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줄여서 지분 배당률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거의 이 말을 많이 써. 이렇게 통일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식을 어떻게 하면 돼요? 뒤집어. 밑에다 무슨 투자? 지분 투자. 위에는 무슨 소득?
세전 현금 수지를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가장 이슈가 된 것이 세후승수인데 이 세후승수가 이제 24회 이전까지는 우리 시험에서 여기에 세후승수의 역수에 해당되는 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어쨌든 각각마다 승수가 하나씩, 역수가 하나씩 있으니까 세후승수의 역수를 뭐라 그럴까? 얘는 이제 세후 개념이 지분 투자 논리잖아요. 지분을 위에 이미 쓴 거야. 그래서 똑같은 말 쓰기 힘드니까 그냥 세후 그대로 써놓고 얘는 무슨 법? 수익률법 아니냐. 그래서 세후 수익률이란 말을 이제 그 관행적으로 이제 기본 수험서상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세후 수익률이라 그러면은 공식은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돼? 밑에 지분 투자 깔고 위에는 뭘 덮어? 세후 현금 수지를 덮으면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24회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것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세후 수익률로 나오지 않았어요. 뭐로 나오냐면 얘 무슨 투자 얘도 어쨌든. 얘도 지분 투자잖아. 그쵸? 지분 투자인데 위에 지분 개념 이미 써서 배당이란 말을 썼잖아요. 얘도 지분 투자 논리니까 지분 투자 집어넣고 무슨 말 쓰려다가 왜 무슨 법이야?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는 말 집어넣은 거지. 근데 지분 투자 수익률을 집어넣자마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 수험서상에 이제 요거를 지분 배당률로 오해한 분이 막 계십니다. 근데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는 이제 세후 수익률을 지분 투자 수익률로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지분 투자 수익률을 뭘로 알아라? 세후 수익률로 같은 말이다. 요 부분이 이제 용어가 제일 문제가 돼. 요거하고 요것이.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암기할 게 있나요, 없나요? 암기할 거 전혀 없지. 이게 구조적으로 승수하고 수익률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시면은 공식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예, 결국 회수기간을 물어보니 승수니까 요걸 회수해야 되잖아. 뭐 가지고? 총소득 가지고. 총소득, 승수. 순 가지고 회수기간 알아볼까? 순소득, 승수. 그렇지. 내 돈은 얼마만 회수될 것인가? 지분하고 세전과의 관계. 뭐더?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그리고 이거를 세후 현금 수지, 승수. 그렇죠. 그 각각마다 이제 투자액을 위로 올리고 소득을 다 밑으로 깔아서 승수가 완성되고 뒤집어 얘기하면은 이제 그럼 이 소득은 이 투자한 돈의 몇 %냐? 수익률 논리가 나오지. 그래서 회전율, 환원율, 그리고 배당률, 그리고 수익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승수를 먼저 잡으셔야 돼. 승수 잡고 각 승수에 해당되는 역수의 명칭이 뭔지만 알면은 나머지는 뒤집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이순 전후가 총순 전후라는 4개의 승수로 나오고 각 승수마다 역수가 있으니까 보통 총회, 순환, 전지, 후후 이럽니다. 총회, 순환, 전지, 후후 이러시면 되는 거야. 후후후 이런 식으로. 집안에서 이거 노래 부르면 맞아 죽는다 그랬어요. 다음 노래 부를까? 총회, 순환, 전지, 후후. 미쳤냐?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이제 얼마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형반 분들한테는 이제 시간 막판에 공부하실 때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럼 선택을 이제 하시라 그럴 때 다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은 다 하기 힘드세요? 그러면 에이 이거 4개밖에 없는데도 힘드세요? 힘들어요. 아이씨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럼 요거라도 하세요. 라고 합니다. 총투자액이 2가지고 지분투자가 2가지잖아요. 총투자 대표 논리가 순소득 승수고 지분의 대표 논리가 세전승수예요. 그러니까 순소득 승수랑 세전승수, 순환, 전지 있죠? 요 조합만 아셔도 거의 80% 이상 정답은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것만이라도 보셔야 돼요. 꼭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그러지 말고 그냥 몇 번인지 찍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안 돼요. 몇 번인지 어떻게 알아요? 예. 사실형이 만나 뵀는데매요. 안 가르쳐줘요. 그런 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은 뭐 빠른 감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주로 주된 문제가 계산 문제, 그리고 지문 이런 거니까 계산이 좀 더 많이 나와요. 공식은 다 책상에 적어놓기 때문에 더 판단이 가능해.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간단한 걸 한번 해볼게. 우리 시험에 실제로도 나오긴 했지만은 총투자액이 이제 100억 원이다라고 하고 저당 투자액이 이제 80억이다 한번 해볼까요? 순영업 소득이 이제 그 당시에 10억으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 서비스액 요거까지만 해볼까? 부채 서비스액을 한 6억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박스를 이렇게 쳐놓죠. 기억는 딕을 리을 해놓고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려면은 자료가 더 많이 있어요. 한 6개, 7개 자료가 있지만은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순소득 승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뭘까요? 순소득 승수. 얼마? 이게 2번 물어봤어. 계산 문제로만. 10억? 그 얼마야? 10억이에요? 아까 순소득 승수 회수기간이라 그랬죠? 그럼 10억이 나오면 회수기간이 10억 년 걸린다는 뜻이야. 순소득 승수가 아까 승수죠, 승수. 승수 해당되는 소득이 있다 그랬죠. 소득을 어디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깔어 이런 거죠. 순영업소득 깔고 왜 뭘 덮어? 총투자 덮는 거지. 이게 책상에 적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걸리면 안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순소득 승수인데 총투자가 주어져요 보통. 안 주어지면 못 푸니까. 총투자 얼마예요? 어떻게 해줬어? 주어졌잖아. 그럼 순영업소득이 이제 구하면 되지. 순영업소득 얼마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어진 거야. 주어진 경우가 2번이나 있어요. 10억이야. 그럼 이거는 얼마가 나와? 아, 이게 10억이 나와요? 그냥 10이 나오지, 10. 아니, 이게 10억 나오면은 이게 1원으로 나눠야지 10억이고, 이거 억하고 억도 날라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매년 이 투자안을 운영했을 때 매년 10억의 소득이 나온다 가정하면은 투자한 돈 100억 있죠? 그걸 몇 년 만에 회수한다는 뜻이야. 10년 만에 회수하는. 그래서 10 또는 1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에 뭐 6, 7, 8, 9, 10 이렇게 보기가 쭉 나와요. 그럼 2번인가 이건 답은 10이 있었어. 10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나오더라도 이거는 풀 수가 있잖아. 근데도 많이 틀려. 이게. 얘는 안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럼 종합환원율은 몇 %가 될까요? 종합환원율은. 그렇죠. 지금 종합환원율을 물어봤잖아. 그럼 종합환원 뭐의 역수야?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순환 종합환원율이지. 그럼 당연히 얘가 10이 나왔으면은 종합환원율은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럼 얼마? 이게 10이니까 역수가 뭐예요? 10분의 1이잖아. 10분의 1은 몇 %인지 아세요? 10%를 말하지. 근데 이게 황당하게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은 박스를 쳐놓고 오주선다를 만약에 냈다.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1번에 순소득 승수 10 이렇게 돼 있어. 그거 계산하면 맞잖아. 근데 3번에 어떤 문제를 보니까 종합환원율은 뭐 8%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나중에 문제 푸신 테크닉인데 순소득 승수하고 종합환원율이 같이 나왔어. 두 가지가 무슨 관계라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역수관계를 알고 있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문제 계산 문제 풀기도 전에 얘가 10이 주어지고 얘는 8%가 주어졌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린 거야. 이게 만약에 맞았다. 그럼 얘는 10%가 나와야 되고 이게 맞았다면 얘는 12.5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다른 보기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순소득 승수 순환 전지에서 주로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오지선다 다 풀 필요 없는 팁이 생겨요. 둘 중에 하나겠네. 하나만 맞춰보고 10이네. 그 얘기는 틀렸구나라는 금방 확인이 됩니다. 이건 그렇고 세전승수는 얼마 나와요? 결국 이거는 가해순조는 문제인데 세전승수는 세전분의 그 세전 깔고 위에다가 지분 덮는 거잖아. 그럼 투자액끼리 이제 비교해야 돼. 투자액이 지분 투자가 얼마죠? 지분 투자액이 20억이지. 왜 20억인지 아시지? 지금 전체 투자액이 100억이잖아요. 그럼 전체 투자액이 100억이면은 지금 저당이 얼마 투자했다는 거야? 저당 남의 돈 80억 투자하면 나는 얼마 투자했다는 거야? 나는 20억이야. 지분 투자를 바로 주어지는 문제도 물론 있어요. 근데 총 투자를 집어넣으면 저당 투자만 얼마인지 주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전체가 100억에서 남의 돈 80억은 내 돈은 20억이구나. 바로 유추 적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전만 구하면 되지.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다 가이순전의 문제입니다. 세전이 얼마 나와요? 4억이지. 세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순영업소득에서 뭐를 빼면 돼? 부채 서비스 빼면 되잖아. 여기 10억이고 저 공식에다 책상에 적어놓은 걸 데이터 집어넣으면은 순영업소득 10억이고 부채 서비스 6억이고 그러면서 4억이고 4억이네. 그러면 세전승수는 얼마 나와요? 5가 나오는 거야. 그럼 세전승수가 5란 말은 무슨 뜻? 5년인데 무슨 뜻? 내 돈은 지분 내 돈은 5년 만에 회수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분 배당률은 몇 %겠어? 그 역수죠. 그 지분 배당률은 5분의 1이니까 몇 프로? 20%가 이제 보기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업체는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전체보다는 긍정적이죠. 전체 회수기간은 10년인데 내 돈 회수기간은 5년이야. 그럼 5년 안에 내 돈은 이미 회수가 끝났고 나머지 6년째부터는 남의 돈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배당률이 20%가 나왔으니까 지분에 대한 몫은 20%, 전체는 1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난이도는 이제 이렇게 내면 가장 쉽게 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푸실래요? 푸셔야 된다는 게 지금 밝혀졌어요. 나중에 푸시는 팁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말로 나오는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가유순 전후 잡고 총순 전후 총의 순한 전지 후. 그래서 이제 밤길 가시는 거 하나 더 생겼죠? 가이순 전후 총의 순한 전지 막 하다 보면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총의 순한 전지 후.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특히 주부님들은 내년도에 한 7월 달 되면 작전을 세워야 돼요. 추석이 끼고 시댁 가시면 안 되니까, 시험달 가까우니까 계속 집안에서 읊으시는 거야. 하다 보면은 좀 이상하네 해가지고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그래서 집안을 시험 때까지 쓰레기를 만들어도 다 용인이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생활 다 해요.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고, 이제 이게 당연히 나오고요. 신기하게 올해 두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나왔었던 85페이지 비율분석법이 있습니다. 이 비율분석법에 대한 논리는 이제 아주 뭐 매년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비율분석법의 그 대부비율 있죠. 그리고 부채 감당률, 채무불이익률, 거기 요 세 가지 정도만 보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텐데, 그 중에 대부비율과 부채 감당률은 올해 따로따로 단독 문제로 냈던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어쨌든 두 가지는 반드시 또 나와 29회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격적인 거니 조금만 주무셨다 할까요? 첫 시간? 예.